손흥민을 응원하기 위해 새벽 1시 30분에 시청한 토트넘 대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가 손흥민 플러스 콘테를 응원하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5호 골 도전 경기와 콘테 감독의 리그 두 번째 경기가 홈에서 펼쳐지게 되었는데 짜릿한 역전승으로 2대1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2주 동안의 휴식기 동안 선수들을 파악하고 팀을 재정비하면서 이번 경기에서 새로운 전술, 새로운 선수 기용이 있을 줄 알았지만 예상 밖의 라인업으로 솔직히 기대감보다 불안함이 더 먼저 있었습니다. 스킵의 빈자리를 윙크스를 택했고 로메로의 빈자리에 탕강가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케인의 투톱을 기대하기도 했는데 이전과 같은 3-4-3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스 골키퍼를 필두로 탕강가, 다이어, 데이비스, 에메르송, 호이베르, 윙크스, 레길론, 모우라, 케인, 손흥민이었습니다. 상대 리즈 유나이티드는 비엘사 감독이 닥치고 공격하는 스타일로 전반전에 모든 걸 쏟아부어버리는 경기를 운영하는데 아쉽게도 지난해만큼 골이 터지지 않다 보니 고전하고 있고 올 시즌은 특히 역전패와 후반에 실점이 많았던 팀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17위 팀과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아무리 라인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 기대해보려 했지만 전반 시작부터 리즈에게 완전 밀리는 경기력으로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위협적인 프리킥과 중거리 슛들, 특히 리즈 선수들은 압박이 엄청나면서 토트넘 형들을 숨막히게 해버렸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시종 일관 당하기만 하고 있었고 패스도 번번이 막혔습니다. 토트넘은 20분 동안 유효 슈팅은커녕 단 하나의 슈팅도 없었고 공격 전개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21분 손흥민이 리즈의 흐름을 잠시나마 살짝 꺾어 놓았습니다. 최고의 장기인 스피드를 이용하여서 왼쪽이 아닌 오른쪽을 휘젓고 문전 앞에 케인에게 연결까지 잘 해주었는데 두 경기 7골 넣었던 케인이 볼을 킵한 후 슈팅하려다가 놓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홈에서 경기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경기 흐름을 바꾸지 못하다가 결국 전반 44분에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에메르송을 제치고 정교한 크로스를 올렸는데 제임스라는 선수가 데이비스와 레길론보다 앞지르며 순식간에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콘테 감독은 수비의 안정을 가장 중요시하고 에버턴과의 리그 첫 경기에서도 비록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실점은 안 했던 경기였는데 두 번째 경기만에 바로 실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전반전에 일방적으로 당한 토트넘은 콘테 감독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실점을 했지만 그렇게 큰일 날 상황이라 보이진 않았습니다. 리즈는 전반전에 너무 많이 뛰다 보니 사람이라면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기회가 올 거란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후반전 토트넘은 달랐습니다. 리즈와 맞불 작전을 놓으며 공격의 리듬을 찾았고 전반전과는 완전히 다른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후반 1분 모우라의 멋진 키패스에 이은 케인의 슈팅이 그 슈팅이 골키퍼 맞고 굴절되면서 골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6분에는 손흥민이 골대 근처에서 슈팅 같은 패스가 수비에서 맞고 굴절되면서 골대 상단을 맞으며 5분 만에 골대 2번을 맞추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리즈는 점점 정신을 못 차리더니 후반 13분 토트넘이 드디어 동점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 골이 손흥민이면 좋겠지만 좀처럼 슈팅 기회가 없으니 골대 근처에서 모우라가 내준 패스를 호이베르가 논스톱 슈팅으로 절묘한 궤적을 그리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모우라의 어시스트가 되었고 손흥민도 케인도 아닌 호이베르가 골을 넣었습니다. 콘테 감독은 바로 흥분하며 세레머니를 펼쳤고 팬들이 더 강하게 응원해주길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10분 뒤 또 찬스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우라와 손흥민의 패스가 돋보이면서 모우라의 전진 드리블이 이어졌는데 박스 바로 밖에서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콘테 감독 부임 후 이 중요한 상황에서 누가 킥을 해도 골이 될 확률이 높은 자리에 누가 킥을 하게 될지 주목되었고 케인, 다이어, 손흥민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이미 케인이 볼을 들고 있었고 딱 봐도 손흥민에게 기회가 올 것 같진 않았습니다. 케인과 다이어는 수십 번을 차도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왜 계속 이 둘이 차게 하는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어쨌든 골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이어의 프리킥에서 골이 나오긴 했는데 직접 넣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킥은 역시나 빗나갔고 리즈의 벽에 맞고 굴절되면서 쇄도한 레길론이 골키퍼보다 먼저 발을 대며 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귀염둥이 레길론은 득점 순간 마치 어떤
결승전 골이라도 넣은 듯 멋진 세레머니를 펼치고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이후 방송 카메라는 레길론에 주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미친 열정 세레모니가 나오면서 없는 흥분도 생길 듯할 정도로 경기의 12번째 선수였습니다. 콘테 감독은 올해 53살인데 거의 선수들과 같이 뛰는 듯한 액션이었습니다. 전반전에 7대3 같은 분위기로 밀리다가 후반전에 기어코 역전까지 한 토트넘은 기세를 계속 이어갔고 뒤늦게서야 드디어 손흥민의 슈팅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반 79분에 단독 드리블로 박스 바로 바깥에서 슈팅 찬스가 나왔는데 아쉽게 골대를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손흥민답지 못한 슈팅이라고 볼 수도 있을 듯한데 10km 정도를 동료들에게 패스만 하고 달리기만 하고 있으니 슈팅 감각을 찾기도 어렵겠죠. 리즈는 역전을 당하고도 전반전만큼의 위협적인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역전한 이후에는 이제 손흥민의 골만을 바랬는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풀타임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이 손흥민은 전반전 기회 때도 그렇고 후반전에도 골대를 맞췄을 때 손흥민은 이타적으로 슈팅을 하지 않고 동료에게 패스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우라와 케인은 번번이 손흥민에게 줄 수 있는 상황에서도 패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격을 끊는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후반 막판에는 케인의 이기적인 플레이들로 손흥민은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열받더라고요. 왜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어야 하는지 참 어쨌든 중요한 건 토트넘이 이기는 거죠. 94분 휘슬이 울리고 콘테 감독은 마치 월드컵 우승이라도 한 듯 토트넘에서 이미 20년은 감독을 하고 있는 듯 열정적인 세레머니를 보여주었고 선수들을 격하게 포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광경은 딱 한 번 본 듯합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기적의 결승 진출할 때 포체티노 감독이 선수들과 나눴던 포옹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거의 그 정도 급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콘테 감독의 에너지는 이전 감독들과 달랐고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콘테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전반전에는 어려움을 겪었으나 후반전 리즈와 같은 강도로 맞붙자고 주문한 뒤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경기 전 이날 후반전 정도의 강도로 90분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후반전에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낸 것에 기쁘다. 승리할 자격이 있었다. 선수들에게 오늘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자신감이 있다. 좋은 분위기다. 계속 변화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모든 면에서 많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팬들도 기대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콘테는 토트넘을 4위로 올려놓을 거야. 우린 콘테의 마법을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리즈를 상대로도 어려웠지만 콘테가 승리를 불어넣어줬어. 우리는 후반처럼만 경기한다면 리버풀도 무섭지 않아. 미드필더가 최악이었는데 호이비르가 넣었어. 이게 바로 팀인 건가? 심장이 두근거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평점 6.8점을 받으며 무난한 평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포체티노, 무리뉴 때와는 다르게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이 되었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한 듯합니다. 이제 토트넘은 주중 무라와의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체력을 많이 쏟은 상황에서 콘테 감독이 어떻게 선수들을 운용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앞으로 리그를 포함해서 6경기가 약팀과의 경기라서 아마도 토트넘의 분위기는 최고조가 될 듯한데요. 이 기회에 손흥민도 많은 득점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날을 새게 되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